자, 선일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다른 종목 보면서 잠깐 체크 지나가면서 보면서 이거 지금 사셔도 됩니다 라고 짧게 이제 멘트 들어갔는데 그때 4%였었는데요. 자, 그 사이에 이제 9%로 5%가 더 올라 들어갔습니다. 뭐 이쪽 같은 경우 뭐 거의 아침에 이제 잠깐 제가 다른 종목 얘기를 들으면서도 뭐 옛날 그 CF송 따라 가지고 노래를 불렀죠. 산일 자동전기 뭐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알아서 가는 종목이죠. 알아서 갑니다. 자, 이제 AI 이제 이쪽에 뭐 흐름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전력 설비, 원전 까지 이렇게 쭉 묶이는 거죠.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재생 에너지 이쪽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이쪽의 대표는 태양광 풍력, 그렇죠?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런 쪽의 종목들이고요. 이게 원전하고 같이 가지는 않아요. 원전은 그 신재생 에너지 이전의 개념인 대체 에너지의 대표 종목이 되는 거고요. 대표는지. 그래서 지금 뭐 데이터 센터를 굉장히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이 전력을 어떻게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짓고 거기다 이제 초고압 변압기 같은 거 갖다 박아 넣고, 그다음에 뭐 전선도 모자니까 전선도 확충시켜 가지고 초고압 전선 갖다 박아 넣고, 그렇게 백날 그래 봐야 기본적으로 애초에 전기 자체가 없으면 전부 다 그냥 껍데기 쓸모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전력원 자체를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서 이제 가장 부각되는 것이 원전 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통으로 그냥 쭉 묶여서 움직여 들어가는 구조를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국면에서 시장이 올라 들어가고 반도체가 다시 튀어나가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자동으로 그냥 줄줄이 다 자동파로 그냥 엮이는 거예요. 전선, 전력. 자, 이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효성중공업이 11%가 올라 들어가고 있고요. 현대일렉이 10%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산일 9%고요. 만약에 LS일렉이 거래가 되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 LS일렉도 뭐 한 10% 나왔겠죠? 당연히. 그런데 LS일렉 뭐 지금 이 종목이 왜 거래가 안 되나 그러고 살펴보신 분 계시겠는데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 일찍 보셨어야죠. 거래 정지입니다. 오늘부터. 그러니까 어제 같은 날에는 바꾸셨어야 돼요. 이건. 어제 같은 날 이미 거래 정지되는 기간 동안에 그 사이에 지금 종전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가지고 기회비용 상실이 되는 거죠. 이제 이거 살펴보고 거래 정지라니 하고 뒷목 잡고 계시면 난감하게 되는 거죠. 뉴스 미리미리 살펴보시고 미리미리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액면불허 거래 정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 거래에서 요목치만큼을 오히려 이제 반사적으로 누린 거예요. 자, 이 전력 설비 중에서 전력 설비주들은 사이클들이 딱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걸쳐서 드렸었죠.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가장 먼저 최근에 가장 강했던 대표죠. 그러니까 덮어놓고 지금 같은 국면에서 전력 설비에서 한다면 우선 효성중공업부터 때려 사는 겁니다. 예전 작년 같은 수준이었다라면 작년 이전 수준이었지만 현대일렉트부터 때려 사야 되는 거고요. 업종 대표주부터 사는 게 맞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이전의 시세 같은 경우라 그러면 저 이제 비교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한테. 자, 예전 2024년 상반기 정도까지로 놓고 본다라면 이 현대일렉트릭부터 샀어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 2년하고 조금 넘었죠. 우리 천재투자TV 종목 분석 1호 종목이 이 현대일렉트릭입니다. 2024년 4월 1일 날 저희가 오픈을 했죠. 4월 1일 날 오픈을 했어요. 이때 현대일렉트릭이 16만 원대에 있었습니다. 16만 원대. 현대일렉트릭 16만 원대에 있던 이 현대일렉트릭이 지금 98만 원까지 올라 들어왔죠. 이거. 그리고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이고요. 순서 딱 정해져 있다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효성중공업 다음이 LS일렉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 LS일렉이 지금은 이게 3등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 효성중공업이 이렇게 두들겨 맞았을 때, 효성중공업이 맞았을 때, 이건 그동안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차익 실현을 위한 핑계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이 효성중공업이 맞아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두들겨 팰 때는 이건 노골적으로
공매도 때리겠다라는 얘기인데 이 전력 설비가 지금 노골적으로 전체 섹터 전체가 공매도로 두들겨 맞아야 될 이런 쪽의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효성중공업을 노리는 것보다 LS1렉으로 들어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라고 딱 분석을 해드렸었죠. LS1렉이 실제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이렇게 올라 들어갔고요. 이 현대일렉의 경우는 현대일렉은요 이미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기 그 전서부터 한참 전서부터 올라 들어가서 얘 저점 대비로요 지금 6년 정도 되는데요 퍼센트 보시겠습니까? 보이시나요? 2148% 10배가 아니고 100배도 아니고 200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얘는 먼저 올라온 몫이 이렇게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게 얘가 우선적으로 쓰는 경우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뒤에 기존에는 2등이었던 효성중공업과 LS1렉 이렇게 올라 들어가는 쪽에는 지금 같은 경우가 이게 판때기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해서 읽어드리잖아요. 자, 오늘 같은 날 수급 보게 되면요. 외국인이 1조 9천억을 사고 기관이 2조 7천억에서 4조 6천억을 삽니다. 코스피에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드는 이런 재료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 이전에 1월달, 2월달에 그냥 미친 듯이 달리는 그 케이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업종 대표주부터 때려 사야 되는 거야. 코스피 업종 대표 대형주. 그렇죠? 이쪽부터 사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 들어가는 거는 액티브와 패시브가 이제 동시에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로 들어갈 때는 덮어놓고 대표주부터 사는 건데, 자, 이제 대표주로 사는 구성에서 이제 오늘 같은 날에는 이렇게 현대인력과 효성중공업에 당연히 올라 들어가게 되죠. 최근 대표주로는 현대인력이 대표가 아니라 효성중공업이 대표니까 이거 하고 그리고 LS1렉이 갔어야 되는데, 아하, 이런 LS1렉이 거래 정지가 되네요.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이제 3등으로 넘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LS1렉 같은 경우가 3등이 아니에요. 지금 최근 1년간의 주가로는 이 현대인력의 3등 같은 형태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LS1렉이 3등이 아니라 그 전에는 이 산일전기 그리고 일진전기가 3등을 하던 때도 있었고요. 공통적으로는 얘들은 다 똑같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도 다 변압기 뉴스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변압기.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산일전기가 주가가 제일 밑에 가서 쳐져 있죠. 예, 산일전기가 지금 제일 밑에 들어가서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산일전기가 그러면 이쪽 종목들 중에서 제일 처지는 종목이냐라고 하면 그건 또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보면 이게 순서가 또 다르죠. 산일전기가 앞장설 때도 있고 효성중공업이 앞장설 때도 이렇게 케이스가 이렇게 조금씩 되게 틀립니다. 그러니까 산일전기가 상장이 되고 난 이후 쪽으로만 이렇게 살펴본다라고 하더라도 산일전기가 원래 이렇게 처지는 종목이 아니에요. 2등이었어요. 2등을 다투는 종목이었어요. 예. 2등. 이게 다툼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산일전기는 이 기라성 같은 이쪽 종목들 중에서 이익률이 가장 높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산일전기 이익률이요 36%입니다. 이익률 저 앞쪽에 2024년도부터 이익률이 2023년도에 20%대 2023년 32% 작년도 같은 경우는 35% 지금 37, 38 계속 올라 들어가고 있죠. 매출 계속 올라 들어가고요. 이익률 계속 올라 들어가고요. 얘가 꼴찌로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블럭딜 같은 이슈하고 이런저런 이슈 가지고 또 장난질 쳐가지고 계속해서 눌러놓고 그리고 여러분들 떨고 놓고 돌리고 이런 흐름들 이 전력설비 계속 이런 사이클로 돌아 들어간다라고 하는 얘기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들어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들은 공통적으로 다 똑같이 다 나와요. 지금 거래정지가 되어 있는 LS1렉 같은 경우도 그러고요. 여기다 변압기라고만 두들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아요. 얘들 변압기 미국 빅테크의 북미 데이터센터 초고압 변압기 그리고 조금 작은 종목인 일진전기를 들어가도 여기 변압기 별경우 캐나다 데이터센터의 변압기 뭐 효성중공업이나 LS1렉 같은 것까지는 갈 필요도 없습니다. 공통적으로 다 똑같이 받는 거거든요. 특수 변압기 네? 다 똑같아요. 데이터센터용 마운트 변압기 미국 데이터 센터용 다 똑같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누가 조금 더 그때 모멘텀을 강하게 받느냐. 작년도에 효성중공업이 가장 모멘텀을 강하게 주가가 가장 크게 올랐던 것 같은 경우도 이유를 얘기를 들었었죠. LS일렉 같은 회사가 원래 이쪽에 이 전력 전선 쪽에는 얘들이 대표가 아니라 LS일렉이 대표였는데 LS일렉이 이렇게 꼴찌로 들어온 이유 같은 경우도 설명드렸잖아요. 늦었어요. 네. 이쪽에 치고 들어가는 게 수주받으러 들어가고 설비 등설하고 하는 이 케이스 같은 경우가 좀 늦었습니다. 이 현대일렉이 북미를 먼저 치고 들어갔고요. 유럽은 효성중공업이 먼저 치고 들어가 버렸고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 이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으면 폭발적으로 받으면서 쭉 올라 들어갔죠. 현대일렉은 이제 그 뒤에 다시 치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LS일렉이 미국 쪽을 확장을 시키면서 뒤에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케이스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 중심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는 대형주 중심의 게임이었잖아요. 대형주 중심 게임.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주 중심의 게임이 펼쳐지면서 상대적으로 등치에서 좀 밀린 이 일진전기와 산일전기 같은 경우가 이렇게 조금씩 느려지는 이런 구조를 놓고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가격 모멘텀이 불거지면서 속도가 나는 구간이 곧 오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현재 구조에서 이런 식의 일진전기는 그래도 그나마 요 사이에 조금 오르긴 했어요. 얘 같은 경우 보면요,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어디 주가냐라고 하면 작년 10월달 주가입니다. 작년 10월. 자, 그래서 이제 작년 10월 쪽에 현재 주가에 있는 선에서부터 한번 이렇게 또 비교를 해봐서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어? 뒤에서 치고는 얘만 있고요. 나머지 애들은 그대로 이거 격차 같은 거 당연히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뭐가 나쁜데? 이런 케이스들 얘기 드렸잖아요. 앞에서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대우건설 같은 종목. 대우건설이 왜 이렇게 못 가고 있었냐 이거야. 뭐가 나빴는데? 나쁜 게 대우건설이 나쁠 이유가 전혀 없었죠. 나빴던 거 하나 있죠. 수급. 빌어먹을 바로 그 수급. 이 CS윈드가 주가가 이렇게 이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이 CS윈드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요. 2024년에 2,500억, 전년 대비 150% 매출도 더블 이런 실적 보였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매출은 잠깐 정체가 되어 있지만 이익 수준이 개선돼서 이렇게 올라들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가 되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다시 조금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쥐뿔도 못 가지고 아래로 오히려 곤두박 실적 2024년 사상 최대 실적 전년 대비 더블 실적이 나오는데 이렇게 꼬라박아. 종목이 나쁜 게 아니라 수급이 나빴던 거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종목이 나쁜 게 아니라 수급이 나빴다고 여기에. 범인은 연기금. 그렇죠? 딱지게서 얘기 드렸죠? 자국민의 돈으로 자국 증시를 때려 파는데 환장한 이 연기금. 타국 증시만 일럭에 사고 자국 증시는 때려 팔아야 맛이라 그러는 자국 기업 죽이느라고 바쁜 우리 훌륭하신 연기금.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이전에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거 저 앞에서부터 불러야 되랬잖아요. 이거 저 앞쪽에 이렇게 안 사. 그 중간에 좀 들어갈만 하면 이렇게 때려쳐 팔아버리고 무슨 원수진 것처럼 여러 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기금이 그래서 이걸로 체크드렸잖아요. 무슨 원수진 것처럼 때려 팔잖아요. 이러니 현대건설은 계속 가도 대우건설 하나도 못 갈 수밖에. 이랬던 겁니다. 이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도요. 이게 주가에 지금 기본적인 모멘텀 상에서는 이 종목이 떨어질 이유 자체가 전혀 없어요. 전혀. 내려올 이유가 자체가 지금 전혀 없는 거죠. 중간에 이게 자 작년 10월부터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10월서 여기서부터 시가지고 정체되는 흐름 보였다라고 얘기 드렸죠. 요때 같은 경우에 보면 기간이 대략 100만 주 초반 정도 됐었고요. 외국인이 요게 60만 주였습니다. 못 가고 이렇게 계속 눌러죠. 뭐 하나도 없죠. 외국인 마이너스까지 들어갔고요. 수급이 한마디로 별 볼 일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이거 계속해서 블럭딜이라고 얘기드렸죠. 이게 이전에도 이 산일전기의 경우는 지금이 아니라 예전에도 이게 있었습니다. 산일전기 들어가서 보시면요. 자 지금 저기도 수급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클래시스라든가 HPSP라든가 이런 종목들. 예? 별개로 이제 물어방이 있어요. 사진 들어보면 투자성향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셔가지고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수익도 많이 챙겨가시고 우리는 다시 이제 방경에 나설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저기 보시죠. 1년 전에 산일전기 주가 상대 부진 이유는 블럭딜. 그렇죠? 그러니까 블럭딜. 그러니까 블럭딜만 나오면 패딩기 쳐가지고 누르잖아요. 블럭딜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남들 다 가고 있는데 못 가고 헤매고 있었던 거 1년 전에 이거 블럭딜 때문이었고요. 지금도 남들 가고 있는데 못 가고 있는 거 블럭딜이고요. 자, 그 블럭딜이 여기 나오죠. 이게 블럭딜 걸려 들어가고 거래량이 400만 주인데 개인이 250만 주 이렇게 때려 팔고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수량 자체가 블럭딜이죠 이거. 그러니까 블럭딜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블럭딜 받은 물량 같은 경우 이거 이제 일부 또 털어버리는 매도를 정리하는 흐름들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저가니까 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받는 이런 흐름들 나왔죠. 이건 이제 키 맞추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사셔도 이렇게 가격에 대한 부담이 없는 종목, 지금 사셔도 상생 여력이 충분한 종목의 전력 설비 쪽이라 그러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 산일전기가 되는 겁니다. 자, 산일전기 이쪽으로 지금 뭐 저쪽에 뭐 저 유명한 대표적인 뭐 효성중공업이나 현대인력 같은 쪽으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어차피 좀 같이 돌아요. 이건. 그래서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아래쪽에 놓여져 있는 종목을 치고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가깝다라는 설명들 계속해서 전력설비주의 경우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려왔었죠.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또 이런 종목들 상대적으로 좀 싼 종목이거나 혹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갈 수 있는 종목. 그렇죠. 여기 천재투자TV 방식이 딱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빠르게 갈 수 있는 종목 우리 천재 리더님이 다 뽑아줄 거예요. 상대적으로 싼 저평가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찾아내고요. 조금 전에 있던 뭐 그래서 파워넷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다른 종목들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방식이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이런 쪽으로 포인트를 두고 보시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아주 최근에 들어왔던 이 파워넷 같은 종목들 이런 거 살펴보게 되면요, 이게 천재로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렇죠? 파워넷 싼 종목 제가 이렇게 짚어드렸고요. 속도나면서 올라 들어갔고요. 방금 전에 나왔던 MK전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 전에 다른 종목들도 다 똑같아요. 방식이 MK전자 벌써 갔어야 되는데 못 오른 세계 1위 반도체주 저 밑에서 이렇게 잡아드렸지 않습니까? 그만큼 더 싸다. 본딩와이어 세계 1위 저 앞에서부터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바이오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IT센 글로벌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도 그렇죠.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구간에서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구간에서 그래서 천재 리더님이 이렇게 쫙 해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치고 가는 거 이게 들었고요. 저 밑에 쪽에서는 제가 이렇게 추천드렸죠. 계속해서 저평가 섹터 내 최저평가 저평가 일찌감치 저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평가 이렇게 이게 들었던 종목이고 그리고 빠르게 올라 들어간 쪽이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쪽으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시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안전하고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SPG 같은 경우도 이것이 마찬가지로 똑같은 관점이었죠. 상대적으로 싼 가격 쪽에서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천재 리더님이 집중적으로 추천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수익을 내드렸고요. 둘 중에 하나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게 제일 돈 버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어느 쪽 어느 게 싼 종목이고 어떤 게 위로 지금 마구 뚫고 나갈 때인지 잘 모르겠다.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누르고 참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도 또 이게 포인트 같은 경우는 잘 못 잡겠다.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천재투자TV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엄청난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는 오르고 채팅 앱을 활용하시면 돼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20회 분의 최고 전문가들이 쭉 계신데 이분들 같은 경우가 각자 특기 분야가 다르고 접근법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종목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종목을 가지고도 각기 다른 관점으로 다른 포인트에서 잡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내드리는 거거든요. 예? 매수가 매도가 다 찍어드려요. 자, 천재투자TV 오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